네, 비욘디 연세 굿데이츠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상황별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네, 그리고 보철과 전문의 정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거 잘 투표하고 오셨나요? 네, 아침에 네. 꼭 찍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표 개표 방송 시기랑 네. 지금 저희랑 살짝 겹쳐가지고 네. 이렇게 시청률 경쟁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을 저희가 끌고 오기 위해서 네. 좋은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엔젤님, 레리 나나님, 압록강 700리 승전님 지금 막 댓글 남겨주시겠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한 네. 상황입니다. 오늘 네. 같은 날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날씨도 좋고 네. 지금 다들 막 산으로 들러 나가셔서 그러니까요. 보실 것 같은데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꿀팁들을 모아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네. 생기는데 네. 이렇게 치아가 빠지는 걸 저희가 살짝 분류를 하자면은 네. 뭐 한두 개가 빠지면은 이제 결손치, 그래서 네. 치아가 이제 한두 개가 없다. 네. 아니면 이제 개수가 조금 많아지면은 부분 무치약. 아니면 이제 완전히 치아가 없으면은 완전 무치약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저희는 부분 무치약 내지는 이제 완전 무치약,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옵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임플란트로 하느냐, 아니면은 임플란트에 틀니를 거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완전 틀니를 하느냐인데 요 틀니를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정재 원장님께서 한번 특집으로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어떠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 틀니에 네. 대해서도 또 따로 그럴까요?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험 틀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 틀니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기약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지지 틀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별도로 고리식 그리고 네. 고리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요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정재 원장님. 네, 네, 네. 임플란트 뭐 많이 들어보고 되게 유명한 이름이긴 한데 네. 뭔가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없어진 부분을 대체하는 이제 보철 치료 중에 하나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 틀니를 설명함에 앞서서 임플란트가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모식도를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아래 보이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이 네네. 지금 뼈입니다. 원래 치아를 잡고 있었던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고요. 그 위에 잇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잇몸이겠죠. 그래서 이 뼈 부분에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 부분에 인공치근이라고 불리는 픽스처라고 불리는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위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대주라고 불리는 중간 연결하는 중간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대주라고 하는 게 이 인공치근과 위에 있는 머리 부분 보철물을 연결하는 구조가 있고 그 위쪽으로 크라운이라고도 하고 뭐 머리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철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임플란트가 이제 잇몸에 들어가서 튼튼하게 고정을 잡아주면은 이제 치아를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순근님 저 예전에 저한테 임플란트 받으셨던 분이신데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와우님도 투표하셨다 그러고 네. 네, 지금 다들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열심히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드백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뼈에다가 심어서 치아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 정도 이제 빠졌다, 뭐 네. 여러 가지 부러졌다, 내지는 썩어서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사실은 치료는 간단합니다. 빠진 치아를 빼고요, 네. 탈난 치아를 부러진 치아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고. 네. 지금 보이는 이제 메탈 색깔은 이제 치유 지대주라고 해서 네. 잇몸이 아무는 동안만 맞습니다. 살이 덮이지 말라고 덮어놓는 뚜껑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 2달 정도 기다리면은 임플란트랑 뼈랑 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 뚜껑을 풀러내고 네. 저 자리에 누가 보더라도 치아 같은 네. 깜쪽 같은 보철물을 넣게 되면 네. 밖에서는 임플란트인 줄 모르지만 네. 본인만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로 완성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한 개를
탈이 났으면은 하나 심고, 뭐 2개가 탈이 났으면 2개를 심고, 이렇게 해서 결손 치아를 대체하는 게 임플란트 치료인데 문제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무치약, 그다음에 전화기 완전 무치약이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총 28개인데 네. 임플란트를 28개를 심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어떻게 그래서도 안 치료해야 될지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안에 고정되어 있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말합니다. 뺐다 꼈다 하는 그런 가철성이라고 하는 틀니가 아니고 내 치아 같은 고정성으로 된 보철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뼈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경우 뼈이식도 동반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는 데를 피해야 되거나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숏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라든지 그리고 아주 얇은 임플란트도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을 해서 수술을 하면 고정성 보철은 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편한 보철물이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케이스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가 뿌리가 이제 한 4개 정도 남아 있으셨고 그리고 거의 치아가 남아 있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아래 치아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이지만 이제 구강 내에서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치아 3개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사람분들 앞에서 강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네네.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틀니보다는 고정성 보철 이제 입안에서 내 치아 같은 상태를 다시 복구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심어서 치아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총 28개, 이제 위에 쪽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앞니 6개, 그리고 양쪽에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가 양쪽에 있으니까 총 14개의 치아가 있는데 14개의 치아를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 때 다 만드셔도 되지만 맨 뒤에 있는 치아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이제 기능하는 데 있어서 한 20% 정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치아를 생략하더라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12개 치아만 만들어도 이제 무치약이었다가 치아를 12개가 생긴 경우에는 그게 이제 100%처럼 환자분들은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게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태, 이제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그런 상황들, 그쵸. 요즘 그런 약 이제 드시는 전신적인 분들 상황 많죠. 상태들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타깝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중요하게 중요하죠. 네.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 개 심기도 하고 또 줄이게 되면 4개에서 6개 이렇게 많이 줄이기도 해서 보철물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4개를 심었든 6개를 심었든 조금 있다가 몇 개 심었는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똑같은 경우에 나는 임플란트를 6개 심었는데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임플란트를 10개 이렇게 심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이제 기능하고 있고 생활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던 간에 좋은 치료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지성 있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치료라면 아주 성공적인 치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런 방법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뼈의 위치 그리고 뼈가 얼만큼 단단하고 무르고 그리고 양이 얼만큼 많은 부위도 환자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금니 같은 경우는 상악동 뼈이식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앞니 부분도 뼈이식을 바깥쪽으로 시행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뼈이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네네. 해주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치아 3개를 환자분은 남기기를 또 원하셔서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치를 남기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에는 치주 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치주과 교수님이시니까 잘 맞습니다. 아실 네. 텐데 치주 인대가 갖는 아주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압력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씹는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씹는 힘을 좀 조절을 해줍니다. 자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에 이 크라운을 씌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나중에 충치가 생기거나 뽑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네네. 추가적인 치료가 혹시라도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재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 이상 기능을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환자분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를 한쪽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네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앞니 쪽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식립하였고 위에 같은 경우는 7개 식립을 해서 전체 보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네네. 해피바이스님 질문이신데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저렇게 치아가 들어가면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거를 좀 질문하셨거든요. 네, 어떠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치아가 하나가 없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가더라도 없다가 생기면 이물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빈 공간을 혀 공간, 혀의 근육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볼 근육들이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다시 메꾸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새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혀도 많이 씹히시고 볼살도 많이 씹히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느낍니다. 심지어 그렇게 볼살도 씹는데 씹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특히 혀가 많이 부대끼는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만 보통은 1, 2주 정도면 다 적응을 해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심지어 치아가 하나도 없다가 생긴 분들도 처음에 엄청 큰 게 입안에 들어온 느낌이 난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1, 2주 그리고 길게는 한두 달이면 다 이물감은 거의 안 느끼게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심어드렸더니 막 볼살 씹힌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적응의 시간이 좀 네.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네.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이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먼저 설명드리면 명이고 나중에 설명드리면은 약간 돌팔이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변명이 되죠, 변명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살 씹히고 혀가 씹힐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항상 드리는데 네. 가끔 가다가 저희가 빠뜨리거나 내지는 다른 주의사항하고 네. 같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환자분이 그 부분을 맞아요. 깜빡하시는 분 그런 경우가 분들이 꼭 있어서 씹히시더라고요. 맞아요. 하필이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왜냐하면 혀 씹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진짜 괴롭죠, 아프잖아요. 괴롭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고 한 번 씹히면 그 살이 또 부풀어 오르고 붓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 잘 씹히고 네, 계속 씹히거든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 기간이 한 1, 2주 짧게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드리는데 미리 그래서 처음에 알고 천천히 적응하면서 조금씩 보내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적응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니까 오히려 젊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치아가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네. 외모도 바뀌네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럼요. 치아가 네. 없다가 생기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치약일 때는 이제 안면 지지가 네네. 안쪽으로 쑥 꺼지기 때문에 주름도 깊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한 나이가 그래도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치아가 다시 입술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볼살이 다시 바깥쪽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씹는 기능이 다시 생기게 되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들,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근육들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식사를 하게 되면 살이 찌시죠.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체중이 늘어나시고 건강해지시면서 얼굴살도 붓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치아가 아예 없다가 생기게 되면 누가 봐도 한 10살은 젊어지는 회춘하는 경우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치아는 임시 치아고요. 저렇게 치아를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한 번에 완전히 완성하지는 않고요. 네네.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임시 치아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고 그 대신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도 스스로 조절이 되고 입안에서도 조절이 용이한 재질이고요. 이제 기능도 물론이고 심미적인 부분도 환자분이 만족하시고 편한지 확인을 하고 최소 짧게는 2주, 보통은 4주 정도 네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보충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없었던 분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이 되셨고 네. 환자분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치료가 종료가 되셨죠.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성 보철이었고요. 그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랑 치아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틀니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안병길님 말씀하셨는데 네. 틀니가 지금 딱딱 소리도 나고 빠질까봐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임플란트의 고정성으로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불편감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아무래도 안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목탁 두들기는 소리도 가끔 나시고 그리고 이제 교합이 높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때는 치아가 안 닿아야 되는데 또 수직 고경이 높은 경우도 이제 소리가 잘 나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옆 사람들이 이제 뭔가 갈리는 소리가 나서 좀 민망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정성 보철로 바꾸게 되면 그래도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옆으로 갈 때 닿게 돼서 찍찍하는 소리가 좀 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교합 조정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마를 폴리싱이라고 하죠. 연마를 잘 해드려서 매끈하게 만들어드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쓰시는 게 지르코니아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하실 텐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도 잘 연마를 하게 되면 소리도 많이 안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임플란트에 보철이 연결된 걸로 마무리가 되시는데 네. 개수가 좀 많으셨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 따따르릉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떤 어머님께서는 상당히 좀 몇 개월 단위로 치료가 길었는데 네, 아버지는 그냥 하루 만에 됐다. 네. 저 경우는 사실 하루 만에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네. 이 시기 기간은 그렇죠. 어떻게?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뼈가 최소한 3mm 정도 고정이 얻을 수 있는 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이 더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뼈 이식을 동반하면서 임플란트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과정이고요. 네네. 이제 기다렸다가 뼈를 만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뽑고 나서 뼈 이식을 한 뒤 또는 발치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발치하면서 바로 시술이 들어가는 게 유리해졌습니다. 치료제 보존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뼈 이식도 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고정이 이제 고정할 때 얻을 수 있는 뉴턴 값이 있거든요. 고정력. 그래서 네. 고정력이 나오죠. 그래서 고정력이 30뉴턴 또는 40뉴턴 정도의 단단한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럴 때는 바로 본떠서 원데이 임플란트, 즉시 보철, 즉 이미디어트 로딩, 네네네. 즉시 부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바로 임플란트를 본을 떠서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생존율, 이제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를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요. 조건이 맞을 때는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케바케라고 하는 네. 전문 용어가 됐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따따르님 어머니 상황이 또 다르고 맞습니다. 아버님 상황이 달라서 네. 치료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네. 우리 수미님 질문하셨는데 98세 할머니 임플란트가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은 케바케예요. 임플란트를 많이 심으셔야 된다면은 네. 힘드실 수 있는데 네, 네, 네. 한 개 내지는 두 개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저도 최고 고령 환자분이 네. 93살이셨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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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건강하시다면은 심고 맞습니다. 잘 기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은 그 구강 내 상태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케이스로 저분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임플란트 지지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령이신 경우. 그리고 그쵸. 틀니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쓴 경우는 뼈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뼈 이식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나는 틀니는 쓰기 싫은데 그리고 틀니는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뭐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지지틀리가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성 보철보다 어떻게 보면 틀니는 잇몸 부분을 같이 보철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더 심미적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임플란트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틀니도 임플란트에 연결할 수도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술 지지, 이제 고정성 보철은 바깥쪽으로 입술을 지지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플랜지라고 하는 부분이 틀리는 바깥쪽으로 입술 지지를 개선을 하게 돼서 이제 뼈가 많이 없어진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틀니를 이제 나는
비용도 다 부담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건강한데 뼈가 너무 많이 없어져서 이제 고정성 보초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지지도 더 개선을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뺐다 폈다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디지털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이제 마그넷, 이제 자석으로 붙이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리고 볼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이제 쇠로 된 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가 여기에 부분에 딱 들어가서 유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제 타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게 이 포지셔너라고 되어 있는데 로케이터라고도 하고 상품명이어서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똑딱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옷을 똑딱이로 이제 채우는 것처럼 그 메탈 똑딱하는 그렇죠, 그거군요. 그렇죠. 네, 똑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똑딱이 말고 또 좋은 영어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딱 생각하는 건 똑딱이가 딱인 것 같은데요. 네. 똑딱이 같이 딱 고정을 얻을 수 있는 타입이 가장 이제 합병증도 적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고 또 제작도 편하고 환자분도 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걸 제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환자분이 좀 고령이셨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 못 심는 경우여서 지금 신경과도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네. 무치약 상태셨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4개만 식립하셨고 아래는 앞니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임플란트가 되셨기 때문에 아래는 보험 임플란트를 통해서 조금 혜택을 공단으로부터 좀 받으셨고 네네. 그래서 아래는 앞니를 만들고 부분 틀니로 제작을 했고요. 위에는 전체 임플란트 틀니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분 성함이 여기 질문이 없어졌는데 그 연세가 많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아래 같은 경우는 위에 틀니는 우리가 입천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 틀니를 하더라도 편하지만 아래 전체 틀니 같은 경우는 불편하거든요. 혀가 있기 때문에 걸리고 그쵸? 네, 유지력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앞니 쪽에 2개만 식립을 하시더라도 방금 케이스는 위에 4개를 식립했지만 네네. 아래는 2개만 식립하더라도 전체 틀니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아주 좋아집니다. 환자분 만족도가 네네. 아주 큰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나는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 2개 심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아래 앞니 쪽에 여기는 네네. 신경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고령이셔도 쉽게 심을 수 있거든요. 네네. 뼈이식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앞니 쪽에 임플란트 2개를 하시게 되면 아까 질문하셨던 그 고령인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고령인 분들 앞니가 몇 개 안 남아 있다가 이제 뽑아야 돼서 전체 틀니로 이행되는 경우에 네. 어차피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치아를. 뽑을 때 마취하고 어차피 피도 한번 나고 수술적인 부분이 한번 겪으셔야 되는데 발치하실 때 같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환자분도 추가적인 불편감도 없고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오히려 해결이 임플란트가 되죠. 들어가서 조금 더 출혈도 조금 줄어드는 양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특별히 큰 무리 없이 충분히 임플란트를 고령이셔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랑 틀니에 이제 걸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네. 바비엔젤님 그리고 와우님 지금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게 네. 미용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좀 부담이 되니까. 네네네. 자, 임플란트랑 하는 거랑 다르게 임플란트에 틀니를 걸어가지고 하면은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용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 네, 임플란트 네네. 틀니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아래는 2개, 네. 그리고 위에는 2개 심으면 좀 약간의 합병증이 더 나타난다고 봐서 위에 같은 경우는 최소 개수가 4개 정도 식립을 해서 네네. 임플란트 틀니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장점도 있는데 네. 지금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제 4개만 심었고 완전히 이제 지지하는 거로 형태가 네. 됐지만 아래는 또 자연치아를 두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아래 또 상황이 다르게 치료도 가능하신 건가요? 네, 그럼요. 물론 아래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더 강화해야 될 때는 아래쪽을 더 보강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치아는 좀 많이 남기고 아래를 틀니 쪽으로 가게 되면 밸런스가 좀 맞지 않게 되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래 앞쪽에 더 만들었던 거는 아래가 부분 틀니로 제작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훨씬 더 편하시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치아를 만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드렸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65세 이상 보험이 2개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보험 적용을 또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담 받으시면서 저런 경우에 다 뽑고 임플란트 틀니를 하셔도 충분히 편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상황이 64세 환자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맞습니다. 빼셨는데 임플란트 하시죠? 그럼 지금 네. 생일이 지금 내가 몇 개월 남았는데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네.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이 애매한 때문에 게 생깁니다. 애매한 네. 일들이 종종 생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이제 마무리가 되셨는데 네.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네. 위에 보면 자연스러운데 틀립니다. 그래서 네. 꼈을 때는 아주 심미적이고 기능도 임플란트 고정되어 있는 틀리기 때문에 아주 편한데 아래는 치아가 있으면 틀니를 빼도 치아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심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리가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 고리 부분을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좀 빼던지 해서 이제 조금 더 안 보이게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리가 보인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의 만족도는 대체로 다 만족스러워 하시고 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 네. 볼까요? 네. 그리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고령이시고 전신 질환이 비슷한 많으셔가지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래를 보강을 해서 아래는 틀니가 없게끔 사용을 했던 케이스였고 그랬더니 위에도 나는 좀 수정하고 싶다고 해서 위에도 이제 앞니 쪽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어금니 쪽도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은데 워낙 고령이셔서 위에 쪽은 부분 틀니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장점은 지금은 고리가 보이지만 나중에 어금니 쪽에 위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을 하시면 위에도 이제 전체 틀니,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치아를 다 만들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지만 저렇게 앞니를 부분적으로 만들고 뒤쪽에 부분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금니 쪽만 임플란트 따로 하시게 되면 앞니를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틀니에서 이제 부분 무치하게 된 거고 다시 나중에는 부분 무치하기 없이 전체 고정으로 내 치아 같은 상황을 만들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잠시 질문 좀 정리 좀 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바비엔젤님 임플란트가 이제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틀니랑 네. 차이 물어보셨는데 네,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 들어가는 치아 모양의 형태고 네. 틀니는 이제 거기에 걸리는 잇몸과 치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장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김현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를 뺐는데 2년 넘도록 뼈가 안 돼서 임플란트를 못 하고 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리식 관련해서 곧 바로 조금 있다가 설명을 정답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뼈이식 행복기쁨님 뼈이식 네. 할 때 이제 이분은 상당히 지금 치과 지식이 좀 높으신 분인데 네. 각화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치과에서 아니실까요? 저희가 아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각화치은 정말 중요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특집으로 이야기를 네.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네. 치아 그리고 맞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는 네. 아주 강한 잇몸인데 네. 요게 이제 치아 빼고 나면 종종 사라지셔서 임플란트 후에도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요거 이식하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나는 별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용 가글이라는 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꼭 써야 네. 되느냐. 그리고 네. 우리 이제 매사산성님도 비슷한 말씀으로 네. 입안에 자꾸 이제 불편하고 침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가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가글을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술하고 드리는 소독액을 계속 써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소독액을 입안에 계속 쓰시다 보면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 유익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산균 먹듯이 좋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필요하죠,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죠. 네.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도 없어지기 때문에 소독액을 가글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더라도 단기적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수술하실 때만. 그리고 가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잘 하고 치간 칫솔도 쓰고 또 가끔은 워터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이 나오는 걸로 세척하시고 나서 보조적으로 쓰시면 좋은데 다른 거는 다 안 하시고 양치질만 대충 하고 가글만 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가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집에 있으시면 쓰는데 또 없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잘 유지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또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약간 답변해 주시죠. 교과서적인 답인데 네. 그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필기 잘 들으면은 이제 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데 네. 뭔가 좀 편하고 빠른 길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칫솔과 관리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가글 중에는 저희가 알코올 성분 들어가 있는 게 네. 종종 있어요. 네. 이거 입에 오래 물고 계시거나 그러면 오히려 타액 분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금방 또 나빠지실 수 있어서 네. 너무 또 많이 쓰시는 것, 남용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적절하게 교과서 위주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자님 해외에서 치아를 뺐는데 뿌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요거 꼭 답변 부탁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네. 오늘이랑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뿌리가 조금 남아있다. 이제 임플란트를 또 굉장히 프론티어적으로 선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뿌리를 일부러 남기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뿌리를 남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치주 인대도 남아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저분한 세균이 많은 뿌리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뿌리가 건강한 뿌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치조골을 유지를 시키는 장점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게 잘하면 좋은데 또 문제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뿌리가 입안에 남아 있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굳이 무리해서 수술을 해서 뽑는 것보다는 염증이 없으면 그냥 남겨둬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던데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 뭐 2mm 내지 3mm 미만의 치아 뿌리들은 뭐 자동적으로 흡수가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에 남아있던 뿌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위로 솟구쳐가지고 맞죠.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물론 그 사이즈와 그 부위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시는 거는 일단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네. 심는 과정 중에 또 같이 제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시려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치과에 가서 또 주기적으로 체크 받으실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검진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치과 검진을 꼭 받으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틀니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네. 고환경님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임플란트에 거는 틀니 좋은 것 같은데 네. 정작 헛구역질이 나와서 이 틀니를 넣으면 이렇게 불편하다. 네. 이분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은 입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들어가면 구역질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정도가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이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입에 틀니가 들어가면 구역질 때문에 잘 못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위에 틀니가 들썩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토를 할 때 일부러 토를 하지는 않지만 네, 손가락을 넣어서 네. 토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별로 네.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네, 손가락을 넣으면 우락 하고 구역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막 보시면서 막 괜히 네. 쏠리시는 분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틀니가 위에 목젖 있는 부분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구역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틀니를 잘 만들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네네. 일단 첫째로 많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아예 고정이 돼 버리니까 구강 내에서는 들썩들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역 반사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입천장을 덮지 않고 말발굽 모양으로 틀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넣다 뺐다는 틀린데 네. 말발굽 모양으로. 네, 입천장을 덮지 않고 네네. 만드는 뺐다 꼈다 하는 임플란트 틀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자기 치아처럼 쓸 수 있는 형태까지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의 경우는 임플란트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네. 틀니를 좀 작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구님 주제랑 조금 다른 질문인데 임플란트 한 경우에 스케일링을 1년에 2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어디 병원에서 이제 종종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뭐 케바케일 것 같아요. 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도저히 칫솔들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거는 임플란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구강 위생을 어떻게 잘 스스로 하느냐 네. 그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자주 오시는 분들은 4개월에 한 번씩 꼭 오시게끔 설명드리고 거의 대부분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그리고 다른 주변에 치태가 조려되고 세균이 많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드려서 이제 환자분들이 모니터링을 받으시면 아 여기를 더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또 체크도 받으시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뭐 자주 오시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무서워서 참 그렇죠. 치과에 오시기를 꺼려 하시는데 네. 그게 좀 좋은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과에 좀 자꾸 가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네. 오고 싶게 뭐가 만들 수 있는. 있을까요? 자, 우리 정 원장님 잘생긴 분들이 이렇게 아, 진료하시면 그렇습니까? 환자분이 많이 오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다 나가시길 저한테 잘 안 오시더라고요. 진행하시죠. 자, 어쨌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잇몸뼈도 많이 부족하신 분들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임플란트만으로는 좀 어렵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네. 우리 수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뼈에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심을 때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해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그 고리식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네. 주변을 보강하는 고리식. 네. 그 다음에 치아를 뺀 다음에 그 자리에 뼈를 채우는 치조제 네. 보존술. 그 네. 다음에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뼈를 넣어서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만드는 상악동 거상술. 이 세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악궁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치아를 빼고 오랜 세월 지나게 되면은 잇몸뼈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우리 네. 몸의 근육이랑 똑같아요. 무거운 거 자꾸 들면은 몸이 점점 이제 튼튼해지고 커지지만 병실에 누워가지고 몇 개월씩 있으면은 이제 근육이 위축이 되고 골밀도도 낮아지는 것처럼 잇몸뼈도 치아로부터 힘을 잘 받지 못하면은 뼈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딱 원위치에 심고 싶어도 뼈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네. 저희가 골 이식, 본그래프트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뼈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되죠.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360도로 완전히 뼈가 될 수 있도록 이 왼쪽 부분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골 양에 따라서 바깥쪽만 덧대는 경우도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다 덧대야 되는 이제 네. 요게 케이스에 따라서 좀 얼굴이 많이 붓기도 하고 네. 골이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만 네. 어쨌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치조제 골 이식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골 이식을 두툼하게 해서 뼈를 잘 만들어 두면은 임플란트의 수명도 올라가고 임플란트도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수술하고 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환자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게 얼굴이 많이 부어요. 네, 뼈 이식하려고 막 잇몸을 땡기고 하다 보면은 아유 막 여기 수술 너무 힘들게 한다, 막 고통스럽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좋은 기술이 나왔죠. 네. 치조제 보존술. 보존술. 주변에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얼마 전까지 교수님이셨으니까 네, 네, 네.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치조제 보존술을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0분 중에 두세 분 하실까요? 이거 조사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그래도 차근차근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뼈 이식을 하는 타이밍이 뽑고 나서 예전에는 3개월 뒤 또는 몇 달 있다가 했다면 치조제 보존술은 핵심적인 부분이 발치를 할 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발치할 때 그때 마취가 된 상태고 발치를 했기 때문에 발치와라고 하는 구멍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뼈 이식하면서 잇몸도 절개하고 골막이라고 하는 것도 제껴야 되고 하는 수식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환자분이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는 게 또 이 치료의 아주 큰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네. 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아마 환자분이 들으시는 분들 느낌이 딱 오실 건데 네.
지금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하나도 없는 심한 잇몸병, 치주염 때문에 치아가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상태셨어요. 네. 저걸 빼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면 뼈 이식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맞습니다. 빼고 그날 바로 뼈를 채워드렸어요. 네. 저희가 시간을 재봤더니 딱 12분 걸렸습니다. 네. 빼고 염증 긁어내고 뼈 채우고 네. 꼬맸어요. 12분 만에 모든 수식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기다렸더니 저 이 뺀 자리만큼 희끄무레하게 뼈가 들어간 게 지금 보이실 이 건데 부분. 저게 이제 피가 싹 들어오면서 네. 뼈가 이제 비어있던 만들어져요. 부분인데. 맞아요. 네. 저 부분을 미리 뼈를 채워놨기 때문에 네. 저게 한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두툼한 뼈로 바뀝니다. 잇몸도 많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잇몸, 아까 말씀드린 각화치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에는 뭐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심고 최종 보철까지 마무리가 네. 돼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고통, 불편감 거의 없이 얼굴 네. 붓는 거 거의 없고 네. 체어에 누워있던 시간 거의 아주 짧게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술식 많이 요즘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네.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경우들이 사실 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위쪽 어금니 쪽입니다. 여기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광대뼈 안에 있는 큰 계란 같은 빈 공간인데 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긴 거 심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치조제 보존술을 해도 사실은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잇몸을 살짝 열고 옆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뚫은 다음에 안에 이제 얇은 계란 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안에 뼈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꼬매면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단단한 뼈로 바뀌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이제 긴 거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마무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저희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리식술의 큰 종류들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잘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네네. 거의 오늘 설명해드렸던 부분들이 병원에 가서 뼈이식에 대한 설명 들었을 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질문들이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서 네네. 지금 또 이거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성환님이 질문하셨는데 임플란트 했는데 자꾸 피가 나고 찌릿찌릿하고 좀 뭔가 느낌도 안 좋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뭐 일단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염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제 그 특징적인 출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염증을 판단하는 제1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염증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진단에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신 거는 이게 저희가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병, 여기는 건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좋은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지대.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넘어가면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건강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좀 더 건강해지는 거고 네. 컨디션 따라서 피도 많이 나고 네. 또 컨디션 좋아지시면 또 줄어들고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계속 위생 관리하고 점검하면서 조금씩 건강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아마 지금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실 것 같아요. 치간 칫솔, 치실 꾸준히 쓰시면서 위생 관리하시면서 관리하시면은 좀 좋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염증은 세균이 고여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 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도 결국에는 그 임플란트 주변에 고인 세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치과에 가면 또 치과에 가기 전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가시면 치과에서는 또 염증 사인을 발견을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일수록 열심히 치간 칫솔 쓰시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기구도 같이 좀 써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가글 용액도 같이 써주시고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좀 잇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안지현 TV님께서 임플란트 대략 몇 살 때 주로 시작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네. 사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되도록이면 늦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는 발치를 하셨는데 최대한 브릿지를 먼저 하신다거나 안 하고 그냥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복잡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 네네. 그러냐면 치아가 없어지면 치아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 그리고 대합되는 치아가 없으면 위에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치아는 위로 솟구치는, 올라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안 하기 위해서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는 또 옆에 있는 또 멀쩡한 치아를 삭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하듯이 치아를 삭제할 때 이제 치아를 없애는 최적 변화, 이제 부피가 줄어드는 거를 보면 거의 치아의 절반 가까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멀쩡한 치아의 수명도 줄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오해하셔서 발생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오히려 임플란트를 안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뼈하고 잇몸이 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반대로 빨리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뼈를 자극을 하게 되면 그 뼈하고 잇몸이 오히려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아가 만약에 상실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그래야 나중에 재치료를 혹시 하게 되더라도 재치료 또한 뭐 단기적인 성공률, 장기적인 성공률이 워낙 수명이 요즘은 또 길게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신다면 또 과감하게 제2의 자기 치아처럼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골다공증은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물을 이제 드시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주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 계열의 약을 드시면 이제 고개 뼈 안에서 골의 대사를 조금 늦추다 보니까 네. 임플란트를 심거나 뭐 틀니를 쓰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뼈에 자극이 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새 뼈로 다시 만들어지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괴사가 되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는 이제 턱뼈가 통째로 막 녹거나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약물이 이제 몸에서 다 흡수가 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드럭 할러데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논문마다 좀 다르고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3, 4개월 정도의 드럭 할러데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 골다공증 약이 골괴사를 가지고 오는 확률이 사실은 뭐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0.01, 뭐 0.004, 뭐 상당히 좀 낮은 수치이기 아주 때문에 낮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항상 내과 원장님들, 내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진을 해가지고 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난 골다공증 때문에 못 심어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담 받으시면 아마 충분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네, 네. 정말 급한 질문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다음 질문 볼까요? 어머님이 네네. 지금 88세신 이상훈님 질문 네네. 답변 드릴게요. 40대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틀니를 하셨고 지금 한 군데만 걸수 뿌리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뿌리가 한두 개 남아 있을 때 아래에 남아 있느냐 그리고 위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위에 같은 경우는 네. 치아가 3개까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3개는 남겨두고 부분 틀니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신데 아래 같은 경우는 하나 또는 2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죄송해요. 제가 반대로 설명드렸어요. 거꾸로인가요? 위에 같은 경우는 3개까지는 살려두지만 2개 이하로 남아 있을 때는 오히려 위에 틀니는 전체 입천장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니가 훨씬 더 한두 개 남아있는 걸 살리는 것보다 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위에는 오히려 발치를 하고 전체 틀니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한두 개라도 남아있으면 아래는 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한두 개라도 남아있으면 살려서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개 남아있을 때는 살려서 쓰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이슈가 임플란트여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셔서 부분적으로라도 유치약 상태로 만들고 부분 틀니를 하거나 또는 임플란트 전체 틀니를 하거나 하시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편한 거를 끌어안고 계시면 틀니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불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네. 조금이라도 조절을 하시면 치과에서 조절을 하시면 지금 현재 쓰시는 틀니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과에 빨리 내방하셔서 틀니라도 일단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질문들 다 답변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일단 틀니 이야기는 아마도 정재 원장님이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질문만 너무 쭉 답변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네.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틀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잇몸 관련해서는 네네. 또 박정철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해드릴 시간이 저희만의 있지 계획이긴 않을까. 한데 비욘드에서 불러주신다면 꼭 뵐 수 네. 있기를 기대해 네, 봅니다. 네. 오늘 저희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세굿데이 치과 오늘 비욘디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욘디 굿데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입안에 비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굿데이 치과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좋은 신뢰관계가 있는 치과 병원들이 있다면 치과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비욘디의 땅에 굳듯이 또 좋습니다. 아주 굿데이. 튼튼한 또 건강한 구강 상태를 또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연세굿데이 치과 잠깐 광고해도 되는 거죠? 네. 어디 있는지 바비엔젤님이 네, 질문하셔서 바비엔젤님이 이거 질문하셔가지고 네. 설명 답변을 드려야죠. 네, 저희는 이제 연세굿데이 치과가 양재역과 이제 수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점, 수서점 두 군데가 있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